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가 출범했죠. NIB 초대석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 구청장을 만나다 오늘은 42만 연수구민의 소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민선 8기 1주년 때 초대석에 모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만나 뵙게 되니 더 반가운 것 예,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42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NIB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2년 함께 뛰면서 함께 고민하고 내일을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많이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수의 저력을 본 또 그리고 그 저력으로 내일로 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한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시급했던 것은 아시겠지만서도 재정 위기겠죠. 재정 위기에서 그 재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연수구의 저력을 저는 보았고 또 인내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구민의 힘 그리고 사랑을 저는 느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정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 만큼 더 멋진 내일을 모두의 인사 말씀에 드렸듯이 우리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연수를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수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도 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겠지만 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세출 부분을 이제 잘라내는 부분이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온이올 볕도 쬐다가 안 쬐면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주던 거를 안 주냐는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40만 연수국민은 잘 인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을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대형 사업 같은 6개사 515억의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더 하고 그리고 일반 조정 교부금도 160억을 다시 추가 확보하는 이런 쾌거를 안을 수 있어요. 2023년도 행정자치부 재정 분석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도 바로 이런 구민과 모두가 하나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어떤 이런 절박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무사히 긴 터널,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긴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수구의 내일은 밝고 이제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무한 질주할 거다. 이렇게 저는 자신해 봅니다. 네, 정말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성과들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할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이 공약들, 계획하셨던 일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실천 2023년도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저희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분야별 공약 평균 추진율도 약 61.5%에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순조롭게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름도 속도도 잘 맞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약 평균 추진율이 61.5%면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요. 남은 2년간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네, 이제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아서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 재정 위기 극복과 함께 다양한 방면으로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앞으로 남은 2년 연수구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저희에게는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 연수구를 꼭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수구는 교통 4통 8달의 도시입니다. 이제 GTX B 노선이 착공을 하면서 저는 원도심에 꼭 정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에 대한 발표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그를 위해 뛰고 있다는 것. 또한 원도심의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우리 연수구가 이제 일부가 포함돼 이것도 확대가 되면서 노후 계획 도시도 다시 재정비하면서 이제 그에 따른 특별법도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연수구에는 많은 호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도심, 신도심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멋진 그런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연수구가 꼭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수구의 내일을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하면 섬김의 행정이 가장 먼저 좀 떠오릅니다. 네네.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꾸준히 주민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연수구에서의 소통은 아마 구정을 펼치는 에너지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그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믿음도 갖고 있고요. 15개의 동을 다 돌았고 거기에서 186건의 어떤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0건이 지금 이제 완료했고 또 나머지는 일부는 또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제가 차담회를 계속 하고 있고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80개 단체 약 한 1000여 명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구민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꼭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들어야 될 목소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요즘 미디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서 아마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아마 지자체 중에서 그 연수 드림 캔버스라고 가로가 13m, 높이가 5.4m짜리 LED 디스플레이어를 저희가 만들면서 이것에서 바로 우리 전시, 문화, 뭐 이 모든 것을 우리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쓰는 등 뭐 또 이 15개 동 그리고 우리 산하 기관까지 전부 다 하나로 다 묶어서 구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구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소통하고 있는 이런 증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 보니 꾸준히 계속해서 현장 소통을 또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민선 8기 들어서 기초단체 차원의 국제교류 활동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외국인 이주 정착률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대학을 포함해서 10개 대학이 있는 만치 우리 그 연수구는 젊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제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게 제가 민선 6기에 뭐 칭일태구와의 어떤 교류 또 미국 그린빌과의 교류 또 뭐 이런 거를 모두 해놨는데 이것이 모두 다 중단이 됐다는 우리 아이들이 방문하다 그것이 모두 다 끝나 뭐 코로나 핑계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칭일태구 이번에 7월 달에도 우리 아이들이 칭일태구를 갑니다. 그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사실 미국 그린빌에서도 모두가 다 끊어졌었습니다. 뭐 약속을 안 지켰다 연수군 근데 이제 그런 오명을 벗어나서 그린빌에서도 지지난주 약 한 15일 전에 우리 구를 방문해서 다시 교류를 하는 어떤 이런 길을 열었고 저도 얼마 전에 그 텐진시의 난카이구도 제가 방문을 해서 우리 아이들 문화 교류 쪽에 방문을 하면서 또 우즈베키스탄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페르가나시에 가서 이 연수구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려인들이 약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정착에 대해서의 어떤 이런 생각 이런 것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다 하여튼 교류도 잘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 아이들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지연됐던 이 송도 역사 복원 사업도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연수구를 송도역을 드나들었던 그 증기기관차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너무 관리 상태가 부실해서 사실 뭐 이게 전시할 수 있는 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한때 문화재로다가도 이양될 수 있었던 부분을 너무 관리를 소홀했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제 이 개인 회사에 저기가 있고 하나는 기초단체가 있는데 이 또한 뭐 그냥 바깥에 그냥 노천에 그냥 놓이다 보니까 이제 엉망이
있었고 이게 1936년입니다.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걸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리가 부실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걸 다시 복원해서 만들어낸 기차. 이번에 송도역은요 전기 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 네. 시계 탑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그 어떤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다 이야기하면은 신비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네. 기대하십시오. 어떤 더 멋진 지금 아쉬웠던 건 이제 우선 전체적인 땅이 좀 작다. 네. 땅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서도 저희가 물탱크라든지 전차대에도 이번에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네. 전차대에도 이게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약 그보다도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전차대도 저희가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구민들의 기대도 정말 클 것 같은데 예. 근데 완공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025년도 상반기로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신조롭게 진행되길 예, 기대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송도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민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구청장님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 화물차장 참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째 이런 일이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말이 다시 요즘 이제 소환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자, 보십시오. 도시계획권은 이제 시에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네. 권한도 아니고 사실 이것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 주거지, 주거 밀집지인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그리고 또 옆에는 화물 주차장을 이게 도시계획에 맞냐라는 겁니다. 네. 더구나 그 도로의 지금 성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화물 주차장으로 가능한가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데요, 더 여기서 지금 경제청은 거기에다가 공동주택 부지라는 걸로다가 또 그냥 분양을 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도시의 문제점은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거기에 이제 와서 지어놓고 처음서부터 있었던 거, 계획됐던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떤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항만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신안과 만들어진 신안과 바로 이곳 거리가 송도 국제도시의 끝과 끝입니다. 왜 이곳에 화물차를 주차시켜서 그걸 갖다 도심을 가로질러서 그곳에 화물 실어 가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생각을 한 도시계획인지 맞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게 항의하고 이제 이렇게 그럴 때 왜 그런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법적인 잣대로만 해석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항만공사도 이번에 법에 승소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용에 대해서 사용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뭐 그렇다면 이제 전부 다 제로 베이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아이를 길러도 울면 이 아이가 왜 우는지는 한번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요? 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구민이 시민이 큰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다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청도 나서야 될 거고 인천시도 나서야 될 거고 항만공사도 나서야 돼.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게 있다면 하겠다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자체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관자 입장이고 민원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서부터 잘못됐고 그 그림을 전부 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바꾸는 용기 있는 행정을 저는 기대합니다. 네, 정말 어떤 이 주민 수용성이 담보된 그런 그렇죠. 정책이 예,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구민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가요? 이 연수구에서는요, 얼마 전까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전국에서 무상보육 최초로 한다가 우리 연수구입니다. 민선 6기 제가 구청장을 할 때 아이들이 부모 부담금 뭐 10만 원 미만 위아래 이것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걸 보고 제가 네. 보건복지부에서 뭐 굉장히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런 압박도 있었고 또 시에서도 재정적인 어떤 부담도 주겠다라는 이런 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연수구는.
그런데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출생서부터 교육까지는 연수구가 아마 교육경비도 가장 많이 지금 지출해서 민선 8기가 출범해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도 네. 그 부분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람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가만히 보면요, 이제 이 노인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람 무덤까지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정년하고 뭐 하면 복지관을 다니시다가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 다니실 힘이 안 되면 이제 동네 요양원을 다니십니다. 네. 요양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그도 기운이 떨어지시고 기력이 떨어지시면 이제 이분들이 어딜 갑니까? 요양원을 가십니다. 경로당 다니시다가. 네, 네. 그럼 요양원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침대 하나가 그분들의 삶의 전부 다가 아닌가요? 네. 이제 연수구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하면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자연을 즐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구립 요양원,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네. 생애 주기별 이런 그 복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적극적으로 났습니다. 네. 아마 어르신 일자리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6,100분의 우리 공무원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을. 그래서 6,100분의 또 별도의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연수구민들의 좀 행복한 좀 일상을 위해서 또 많은 관심을 또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아까 소개 하나 지금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 암입니다, 뭡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매. 네. 예, 치매라고 말씀하시죠. 치매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갖고 왔던 것도 그리고 지키고자 했던 그런 어떤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거죠. 어느 날 두 젊은 부부가 노부모를 모시고 잘 살고 있는데 한 분 치매가 왔어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 처음엔 뭐 잘하겠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지치면서 너네 엄마, 너네 아버지 얘기 나오면 골치 아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민선 6기 때 치매 안심센터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연수가. 그런데 이제 이걸 이번에 확대해서 권역별로다가 더 확대하고 마을 전체를 뭐 치매 안심 마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치매로부터 안전, 살면서도 안전한. 또 우리가 안전도시에 도전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2025년 우리는 국제 공인 안전도시에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도시가 안전하고 생애 주기별 복지가 살아있는 정말 와닿는 복지, 이 연수구를 만들 것입니다. 네, 정말 치매 문제는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연수구가 또 좋은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고 배울 점들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가 어르신들이 90세 넘으신 어르신이 1,600분이 계시고, 네. 그 1,600 전체 어르신 65세 이상을 초고령이라고 하는데 그 초고령 네. 인구는 약 4만 9천 분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치매 환자가 4,600, 약 한 9.8% 정도가 됩니다. 10% 가까이 예,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적은 겁니다. 네. 다른 도시는 더 우리보다 뭐 12%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약 9.8%입니다. 민선 6기서부터 만들어 놓은 거 치매 안심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구립에서 손을 대서 이 국가 예산이라든지 공익적으로 다 손을 대서 모든 의료나 이런 쪽에 다 실패했습니다, 거의. 근데 딱 하나 성공한 게 있어요. 뭐죠? 국립암병원입니다. 네. 특화됐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제 치매 특화된 도시로다가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야, 그러면 치매 환자 다 연수구로 오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수구 치매 안심도시 꼭 만들고 그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0년간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사로 나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화 사업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 공원화 사업은 사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구 지정만 해놨지 아무 이런 뭐 역할도 없었는데 저희 연수가 그걸 과감하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의 많이 손을 다 댔는데, 그런데요, 그 도시의 미래 가치는 바로 녹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세계의 어떤 그 경제를 보십시오. 경제 부국이 녹화가 잘못된 나라가 있던가요? 아닙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게 언제입니까? 산이 풀었을 때 그렇습니다. 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구민을, 시민을
평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공원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 많이 만들고 대형 공원 또 대형화되고 또 질이 높은 그런 공원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개를 좀 드립니다. 예. 네, 새롭게 탈바꿈할 장기 미집행 공원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숨가쁘게 좀 달려오셨지만 남은 2년은 더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구민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30년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연수구가 가는 곳은, 내닿는 곳은 꼭 길이 됐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신 우리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모아진 응집된 힘으로 내일로 미래로 우리 구민을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곳에 꼭 저 이재호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NIB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달라질 연수구의 미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 구청장을 만나다 다음 시간에는 미추홀구 이영훈 구청장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